그래서 과목 선택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제 이제 학습 전략을 1년 그 스케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대학 입학 전형이 내년도 것이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일부 뭐 한양대 일부 발표가 되어 있고요. 일부 대학 빼고는 거의 지금 발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금년에 준해서 지금 그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서울 메이저 대학들, 서울 소재대학교 중요한 대학만 이렇게 쭉 해놨는데 수시와 정시 비율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탐구 영역 반영 과목수 같은 거를 쭉 이렇게 정리해놨는데요.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를 그 지원하려는 학생은 일단 투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반드시 투를 끼고, 그 다음에 동일 과목 그 원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원투를 동시에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서울대와 연대는 지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 과목으로 원투를 하게 되면 서울대와 연대는 불가능하고 그 이외의 대학은 모두 다 가능합니다. 고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타 모든 대학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거의 서울 소재 대학은 그 반영 형태가 변표입니다. 변환 표준 점수라고 알고 계시죠? 변표라는 것은 그 많은 어머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일부 그 숙명여대 빼고는 100분위만 그 반영하거든요. 그 여타 대학은 거의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과탐은 그 난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표준수를 그대로 반영하면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이제 생명과학 2가 좀 어렵고 생명과학 1, 화학 1도 비슷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학 1을 만점을 맞았는데 100분위가 100이 나왔다. 100분위가 100이 나왔다. 근데 표준 점수가 좀 쉽다 보니까 71점이 나왔다. 근데 생명과학 2가 좀 어려웠거든요. 어려워가지고 만점을 맞았는데 100분위가 100이 나왔다. 근데 표준 점수가 77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왔으면 이 표준 점수를 그대로 대학에서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불합리하니까 똑같이 만점을 맞았고 100분위가 100이기 때문에 100분위가 100이면은 그 수능 결과가 딱 나오면은 대학별 환산표가 착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100분위가 100일 때는 똑같이 서울대 같은 건 뭐 73을 주겠다. 이런 그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거를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반영합니다. 그 얘기는 100분위가 굉장히 좋은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분위가 좋아야 됩니다. 그 100분위가 좋으려면은 일단 지원자 수가 많은 과목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원자 그 집단의 평균이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구과학 1이나 생명과학 1이 굉장히 낮습니다. 평균이. 그래서 똑같은 난이도로 예를 들어서 화학 1과 생명과학 1이 똑같은 난이도로 출제가 됐다 그러면은 생명과학 1은 2, 3점이 더 낮아요. 평균이. 그러니까 100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변표를 거의 서울 소재대학에서는 변표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기타 그 지방대학에서는 많은 대학에서 100분위도 반영하고 그 다음에 표준점수 자체도 반영하는 거 맞습니다. 표준점수 자체를. 그래서 금년에 생명과학 2가 가장 어려워가지고 그 생명과학 2를 정말 만점을 맞은 학생은 지방대 의대가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대 의대 같은 경우는 많은 대학이 표준점수를 반영한다는 게 많습니다. 변표를 사용하기보다는 이걸 많이 반영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도 이제 지방대 의대를 좀 생각할 때는 좀 감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거의 모든 대학은 지금 지방대 빼고는 거의 서울 소재대학은 2과목을 과탐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대와 연대는 반드시 서로 다른 과목으로 2과목이다. 그리고 여타 대학은 동일 과목 2과목은 상관이 없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금년에 보니까 이제 제가 강남대성학원에서 오늘 내가 어제는 좀 들렸다 와야 되는데 여타 보니까는 국영수 만점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국영수가 쉽다 보니까는 만점자가 제가 보기에는 한 20명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수합이 안 됐지만 그래서 국영수 만점 20명 이상이 결과적으로 난 서울대 의대나 아니면 연대 의대를 선택할 때 결과적으로 과탐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일단 굉장히 쉽게 내겠다는 게 취지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쉽게 내겠다는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탐의 중요성을 굉장히 내가 애들한테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굉장히 과탐이 결정 과목이 될 것이다. 당락을 결정할 것이다. 몇 번 이야기했는데 예상대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과탐의 중요성은 서울대나 서강대 여기는 과탐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여타 대학에 비해서 약간 떨어집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 정시에서는 수시 이제 과탐 반영 비율하고 일반 전형에 이쪽 이야기한 겁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과탐에서 뭐 서울대는 20% 정도 반영합니다. 100% 중에서. 서강대는 15%. 여타,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100% 중에 30%입니다. 그래서 30%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이 높은 겁니다. 국영수가 별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 30%라는 건 굉장히 비중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과탐이 굉장히 결정타였는데요. 금년처럼 그래서 과탐 때문에 재수한 학생들 수없이 봤습니다. 강남대성에서 국영수 올 1등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과탐 점수가 제대로 안 나와서 재수한 학생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 과탐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되겠고, 일단 선택을 잘 해야 되겠고, 선택했을 때는 단기성으로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그래서 먼저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탐 반영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투를 선택할 때는 그 투 가산점 대학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를 보면 한양대가 약 3%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럼 3%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제일 밑에 있습니다. 한양대 3% 가산을 주는데 그 3% 가산이라는 것은 변환 표준점수의 3%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점자가 뭐 70점을 줬다. 한양대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변표를 반영하는데요. 70점을 줬는데 70점에 대해서 3%니까 얼마죠? 2.1이면 그렇습니다. 2.1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같이 국영수가 쉬운 상태에서 과탐의 중요성이 강한 상태에서 3%는 굉장히 지대합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학생이 1과 2를 선택하는 기로에 있을 때 재미가 있다? 그럼 2도 한번 선택하는 것도 상위권 집단이 많긴 하지만 한번 또 감안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단대 치대나 단대 의대 지원권에 있는 학생들은 필히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대 치대나 의대는 9%입니다. 9%. 상당히 높습니다. 투 가산점을 9% 주기 때문에 한림대 의대도 마찬가지고 한림대도 그럴 거예요. 뭐 강원대 이런 거에서 몇 개 대학, 한양대, 단대, 치대, 의대, 그 다음에 한림대 같은 경우 의대 같은 생각을 주는 투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7에서 9% 주니까 상당히 높은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과탐 반영 비율은 서울대와 서강대 빼고 나머지는 거의 30%를 반영하고 있다. 25%에서 30% 반영하고 있다. 굉장히 반영 비율이 높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과목을 선택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시라고 쭉 인원과 그 다음에 백분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6월달, 9월달 수능 예상 컷 쭉 해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백분위가 좋은 과목이 좋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제 수업을 이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게 또 과탐 아까 굉장히 중요성 말씀드렸는데 과탐을 절대로 잠깐 하면 안 됩니다. 제가 1년 동안 계속 정규반을 들은 학생과 단기성으로 들은 학생들의 성적 어떤 결과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단기성으로 들은 학생들의 특성은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운에 결정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단기성으로 어머니 세대는 거의 지금 옛날 학력고사 시절로 생각이 되는데요. 학력고사 시절의 생명과학 1, 2하고는 지금 완전히 생명과학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과탐은 제가 한 예로 들자면 대원외고나 아니면 한영외고에서 이과로 전과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재수하면서 이제 문과가 대학 가기 힘드니까 의대를 가겠다고 이과로 전과하는 학생이 재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강남 대성에. 근데 국영수는 굉장히 퍼펙트합니다. 문과 점수로는요. 근데 이제 얘들이 이제 수학하고 과탐을 바꾸는 경우인데요. 1년 동안 수학은 정복이 되더라고요.
수학은 정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1년 동안 안 되는 것은 사탐처럼 얘들이 생각합니다. 과탐은 사탐처럼 잠깐 하면 되겠거니 생각하고 준비했다가 1년 동안 안 나오네. 1등급은 만점을 고사하고 1등급이 안 나옵니다. 사탐처럼 간단히 생각했는데 안 나오는 게 수학은 정복되는데 과탐이 안 나옵니다. 2등급 상등 나고요. 그래서 삼수랍니다.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과탐은 예전처럼 단기성으로 절대 안 됩니다. 성적이 이 문제 푸는 어떤 능력 같은 게 함양 능력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단기성으로 급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겨울방학을 수업 듣고 손 놓다가 국영수에 치중하다가 나중에 여름방학 이후 하겠다? 과탐 때문에 지금처럼 과탐이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했다는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과탐을 계속 시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 또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논술은 이제 연대나 고대는 선택 과목을 논술이지 않습니까? 했을 때는 대개 모든 생명과학은 제가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생명과학을 선택했을 때는 원이 보통 일반적으로 70% 나옵니다. 원에서 70% 나오고 2에서 30% 나옵니다. 그래서 원을 수능을 선택했을 때 2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원을 내가 수능 선택했다. 그리고 만약에 논술도 생명과학을 선택했다. 그러면 2를 어떻게 보완을 시켜야 되느냐.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고3 올라간 학생이니까 내신 때 생명과학 2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의 대치동 소재 고등학교 보면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2과목 선택하죠. 2를. 그래서 2를 할 때 생명과학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생명과학 2를 내신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 나중에 연대 앞두고 뭐 이렇게 잠깐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때 시간도 없거니와 그래서 뭐 겨울방학 때 인강을 도움을 받든지 어떤 형태로 도움을 받든지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1은 선택했을 때 2 보완 방법은 내신이거나 아니면 겨울방학 때 시간 좀 있을 때 인강을 도움받아서 한번 쑥 훑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나중에 뒤늦게 시작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스텝 바이 스텝 학습 전략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요. 일단 제가 3단계로 진행합니다. 개념 완성은 기본 심화 과정인데요. 12주 동안 진행합니다. 겨울방학 시작해서 3월 초순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개념제 90%, 문제 10% 비중으로 만점 강의 목표로 진행을 합니다. 기본부터 시작해서 심화 1부분까지 건드립니다. 문제는 평가원 문제, 교육청 문제 1000문제가량 개념책과 별도로 진행을 하고요. 그 12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 2시간 반 동안 진행합니다. 그래서 매주 테스트를 하는데요. 매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테스트는 배운 것 진단 테스트를 한 15분 동안 해서 그 성적을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매주 100문제가량 숙제를 진행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시작해서 심화 1부분까지 진행해서 12주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3월 초순 정도 끝나면 3월 초순 정도에서 개학을 하고 나면 이제 심화 개념, 심화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3월 중순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실제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면 한 10주 정도 나오진 않는데요. 심화 개념 50%, 그러니까 기본 개념에서 다루지 않은 굉장히 지엽적인 그런 부분을 다뤄줍니다. 심화 문제풀이에서 한 10주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심화 개념, 지엽 개념 포함해서 3점짜리 단원별 문제를 고난이 문제도와 더불어서 평가원 기출문제를 다뤄줍니다. 이 평가원 기출문제는 왜 중요성을 갖고 있냐면요. 70% EBS 문항이 나오는데 30% 문항은 6문항 정도는 BEBS 문항이 나옵니다. 근데 그 6문항 쪽에 수능에서 상당히 3점짜리 어려운 문제 나온 거는 예전에 수능에서 아니면 평가원에서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변형시켜서 문제는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수능에 나온 뭐 19번, 20번 문항도 지난 9월 달에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던 연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변형시켜서. 그래서 변형시킨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는 단연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파트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6문항 정도는 실제는 평가원 기출문제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변형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작할 때 학생들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평가원 기출문제는 최소한 2번을 풀어라. 특히 유전은 3번을 풀어라. 유전은 15년 동안 다루면서요. 수능 나오면서 유형 문제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더 이상 유형을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미 출제했던 유전 파트 문제를 3번 정도 풀면은 어느 정도 유전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기출문제를 최소한 2번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1단계 수업에서 약간 건드려 줄 거예요. 2단계에서는 완벽하게 평가원 기출을 완전히 다뤄줍니다. 그래서 3점짜리 단원별 그 고난이도 문제와 더불어서 평가원 기출문제, 그 다음에 심화 개념을 해서 여름방학 전까지 진행을 50대 50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물론 이 과정인데 시험 테스트는 점점 더 늘려갑니다. 그래서 매주 20분 동안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성적 역시 발송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여름방학부터 수능까지 진행을 하고요. 개념은 한 20%, 문제풀이는 완전히 80%. 이 과정에서 EBS 변형 문제, 수능 완성, 수능 특강 변형 문제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실전 모의사 이해 분량이 나갑니다. 거의 수능 난이도와 비슷한 문제를 진행해서 이해 분량을 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매 시간 수능 난이도 그 수준에서 모의평가를 30분 그대로 실시해서 성적을 발송하고 40점 이상만 이제 게시판에 게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금년에 굉장히 적중이 높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수능 그 평가원 저는 이제 그 좀 개인적인 인맥이 있어서 그 평가원 지필진 그리고 저 수능 완성 그 특강 그 지필진 출제한 실전 모의사요. 그래서 봉투 모의사를 금년에 4회 실시했는데요. 상당히 적중률이 높았습니다. 높아가지고 그래도 금년도 굉장히 그 좀 투자를 해서 그 직접 제 의뢰해서 봉투 모의고사를 수능 보기 한 달 전부터 해서 4회 적중 모의고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1년 스케줄로 진행을 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과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성으로 절대로 시켜서는 안 됩니다. 단기성으로 계속적으로 1년 계속적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표는요. 시간표는 제일 뒤에 그 각 학연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신앙제에서는 수요일 날 생투가 있고요. 그다음 토요일 날은 그 생명과 원이 시간표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겠습니다. 잠깐만. 예, 그거 중간에 저 받아주고 갑니다. 예, 다 받아주고 갑니다. 예. 예, 특강은 똑같은 정규반 수업을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되 그걸 일주일에 2번씩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내용을. 그래서 특강은 먼저 끝나면 그건 3월 달에 심화 개념 문제 풀이 때 그때 가세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법도 있습니다. 생투를 내신을 좀 필요한 학생들은 방학 때 특강 방식으로 해서 내신을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을 아까 말씀드린 논술을 선택할 경우에는 인강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특강의 도움을 좀 받든지 아니면 학교 내신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해서 해야지 나중에 10월 달에 연대 논술 볼 때 그때 그거 하면 늦습니다. 그때 뭐 논술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세 가지 방법 하나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툴을 내신이든 인강이든 특강 방식으로서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